자, 이렇게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탕 목걸이, 쌤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야, 정말 만들기 힘드네요. 세상 모든 유치원생님, 존경합니다. 야, 이 사탕을, 이 사탕을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켰는데, 이 결합을 만드는데, 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작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결합을 통해서 이 큰 고분자 물질, 사탕 목걸이 같은 이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물질 대사입니다. 또 반대로는 이 고분자 물질인 사탕 목걸이를 분해해가지고 이 작은 요소로 만드는 것, 이것 또한 물질 대사라는 거야. 물질 대사는 물질이 바뀌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렇게 물질이 바뀜으로써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 사탕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했죠. 얘는 에너지가 많이 투입된 그런 상태입니다. 얘는 고분자 물질, 고에너지 결합인 거야. 자, 이렇게 사탕 목걸이를 통해서 도입을 해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물질 대사는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습 과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학습지 펴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본 사탕 목걸이와 사탕과 물질 대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물질 대사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키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물질 대사란 장소, 그리고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물질 대사 이름, 재료인 포도당, 만들어지는 생성물 이산화탄소, 그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바로 ATP라고 하는 에너지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그리고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란 생명활동의 원천이야.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바로 에너지고, 우리 몸에서는 물질을 합성하는데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데 에너지가 사용되고, 두 번째, 근육이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사용이 돼요. 체온을 조절하는데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 실제적인 예시로 좀 적읍시다. 병원체 침입했을 때 단백질인 항체를 생산할 수 있고, 미친 개를 만났을 때 와다다다닥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을 에너지를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운 날 이가 딱딱거리면서 떨린다, 이런 에너지 사용은 굉장히 많지만 이런 예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물질 대사는 뭐고 물질이 왜 에너지랑 연관이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자, 일단 물질은 뭔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자, 물질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자, 파란색 펜을 딱 들고 이런 물질을 그릴 거야. 먼저 하나, 둘, 셋 그려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이런 물질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얘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물질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 주세요. 자, 이 전체 이 물질은 물질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세 개일까, 여섯 개일까? 바로 물질 한 개입니다. 왜? 이런 원소가 원자가 이렇게 다들 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나의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정? 맞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물질이 평생 지속되면 되겠지만 얘는 분해되기도 하고 다른 친구와 결합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지금은 분해된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화살표를 그어 보세요. 이렇게 그어서 똑같이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봅니다. 쌤은 스마트하게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나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친구가 한 개의 물질이었잖아. 이 물질이 이루고 있는 결합을 끊어볼 거예요. 결합을 끊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물질이 만들어질 겁니다. 조금 형태가 달라졌네. 어떤 형태? 바로 얘는 물질 한 개고,
물질 한 개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한 분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친구는 6개의 물질 6분자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물질 한 분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많을까? 아니면 물질 6분자의 에너지 양이 많을까? 생각을 해봐. 결정이 났니? 어디가 더 에너지 양이 많아요? 네, 물질 한 분자의 에너지 양이 더 많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물질과 물질 사이에 이 결합은 있잖아.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런 결합이 생기기 위해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 자체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분자량이 더 많은 고분자 물질,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 물질, 이 차이는 이 결합의 수의 차이란 말이야. 이 결합의 수가 바로 에너지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사탕 목걸이를 예시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사탕 목걸이 바로 뭐니? 각각 사탕은 이거예요. 각각 사탕은 이건데, 자, 얘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탕 목걸이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쌤이 에너지를 투입을 했죠.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각각의 연결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런 전체 사탕 목걸이 하나를 만든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물질을 분해했다가 합성했다가 그것은 바로 결합을 시켰다가 결합을 풀었다가 하는 거란 말이야. 이 화학 에너지는 결합이 가지고 있는 각 물질이 각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이 에너지를 바로 화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왼쪽에 물질 한 분자, 오른쪽에 물질 6분자, 이 전체 에너지 양을 비교한다면 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그 결합만큼, 6개의 결합만큼, 이 6개의 결합만큼 에너지 양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사족을 붙여보면 물질인데 얘는 고분자 물질이야. 물질 또는 고에너지 물질 한 분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저분자야. 분자량이 적어. 그리고 또는 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오케이? 쌤이 그래서 왜 사탕 목걸이를 보여줬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 여기만 하면 끝이야. 자,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고분자 물질, 즉 에너지 양이 더 많아. 근데 오른쪽 이 전체는 에너지 양이 적어.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얘는 에너지 양이 더 많고 얘는 에너지 양이 적은데 그 에너지 차이는 어디로 갈까라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니? 분명히 에너지 양이 많고 에너지 양이 적은데 이 차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로 얘는 방출되게 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되게 돼. 이해가 되니? 당연하지. 에너지 양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잉여 에너지, 그 방출된 에너지는 밖으로 뿅 하고 빠져나온다는 거지. 여러 가지 에너지로 빠져나오겠죠. 자, 그리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방향. 자, 반대의 사례도 비교를 해보자. 자, 저분자 물질 에너지 양이 적어. 고분자 물질 에너지 양이 많아. 그럼 에너지 차이가 나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이 적은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야겠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에너지가 이렇게 투입이 될 것이고, 에너지가 투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물질이 대사하면서 에너지는 빠져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키포인트 잡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설명을 바탕으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고 방금 했던 이 사례를 과학적 용어를 도입해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이 물질 대사는 물질은 물질 그대로이고 대사는 바꾸다 대자입니다. 바꾸다 1 물질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야.
맞지? 물질을 바꾸는 일. 밑에 보더라도 이 물질이 바뀌면서 에너지가 출입한다라는 게 바로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하면 에너지 출입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자, 물질 대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동화작용, 두 번째로는 이화작용. 자, 동화작용 읽어볼게요. 자,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합성한대, 합성. 말만 들어도 합성한다 한 힘이 들 것 같잖아. 옆에 밑에 이 사례에서 봤을 때 동화작용은 1번이니 2번이니?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든데 이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합성하는 이게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 아까까지 설명했듯이 출발점에 있는 이 반응물은 에너지 양이 적죠. 에너지 양이 적다. 반응물은 에너지 양이 적다. Y축이 에너지잖아. 그리고 나서 이 생성물은 에너지 양이 큽니다. 생성물은 에너지 양이 크다.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어?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차이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흡열이라는 거야. 열 자체가 에너지거든. 열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동화작용, 흡열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동화작용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이화작용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화작용은 복잡하고 큰 물질이 밑에서 봤을 때 이 복잡하고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분해되는 그런 반응이네요. 사탕 먹거리를 분해했을 때 그런 반응인데, 자, 얘는 그래프 형태가 반대로입니다. 반응물이 에너지 양이 크고 생성물이 에너지 양이 작다. 그래서 반응물은 다른 말로 고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생성물은 저에너지 양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양 차이 어떻게 된다? 바로 발산된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발산된다. 그래서 열과 에너지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 에너지를 발산하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물질 대사의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다들 이해했죠?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자,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큰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 동화작용은 에너지 양이 작은 물질에서 에너지 양이 큰 물질로 가는 광합성이 여기 포함이 돼요. 이 광합성에서 CO2가 그 포도당이 되겠죠. 이화작용의 가장 큰 사례는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은 밑에서 더 제대로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물질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직접적인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화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참, 여러분들 같이 있었으면 뻥튀기도 좀 나눠 먹고 같이 느껴봤을 텐데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해가지고 뻥튀기도 못 주고 해서 참 아쉽네요. 자, 쌤은 뻥튀기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달했어. 굉장히 달달하고 처음에는 고소한 맛이 났다가 좀 씹다 보니까 단맛이 났습니다. 즉, 우리 입에서도 이런 화학적 반응 그리고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뻥튀기는 녹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뻥튀기는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녹말은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포도당, 즉 입에서 일어나는 이 소화작용에 의해서 포도당이 연결된 엿당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엿당이 만들어져서 이 엿당은 달달해요. 달달한 맛이 나서 우리가 이 뻥튀기를 씹다 보면 단맛이 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런 이화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이 녹말에서 엿당이 될 때, 즉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배웠는데, 근데 여기 에너지 양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사용할 만큼 에너지 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한 에너지는
이 녹말을 분해해서 만든 이 포도당을 완전히 산화시켜가지고 완전 산화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엄청 작은 저분자 물질을 만들었을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니?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자동차가 휘발유로 가듯이 인간은 바로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1대1 매칭 되겠니? 그래 자동차는 휘발유로 이제 동력을 만들겠지만 우리 이 포도당은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알았나? 이 재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재료는 포도당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제대로 학습과제가 나온단 말이야. 눈 부릅뜨고 귀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와. 자,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대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포도당을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은 쌤이 클래스룸에 올려놨고 참고해 보시고, 자 왼쪽에 있는 이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바로 뭘까? C 하나에 O가 두 개 있네. CO2겠죠? 바로 뭐다? 이산화탄소네요. 자, 이 포도당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포도당의 화학식은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이게 포도당입니다. 이산화탄소는 C가 1개, O가 2개인 이산화탄소가 되네요. 그래서 직접적인 물질의 변화는 이 포도당이 6개의 이산화탄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니? 이 탄소가 사실 이 뼈대잖아. 이 탄소를 물질이라 생각하고 물질이 어떻게 변했느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개의 포도당, 6개의 이산화탄소. 아까 사례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중에서 고에너지는 뭘까? 맞아요. 포도당이 바로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산화탄소가 바로 저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로 뿅 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6개의 산소, 6개의 물이 조연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 만들어진 결과 12개의 물과 38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주인공은 얘 그리고 마지막 얘까지 ATP라고 하는 물질까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포도당이 굉장히 고에너지였고 이산화탄소가 저에너지인데 자,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당연히 에너지는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에너지는 빠져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반응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해.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것이죠. 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에너지가 뿅 하고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뿅 하고 튀어나오게 돼요. 포도당 1몰 180g이 686kcal를 만들게 됩니다. 얘는 곱하기 3배만 먹으면 하루 그 열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궁금해요. 자, 궁금한데 여기는 이해했죠?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저에너지 고에너지가 되면서 에너지 차이에 따른 만큼 이 에너지가 뿅 하고 튀어나온다라는 거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에너지를 너네는 바로 쓸 거니? 아니면 좀 저장 좀 해둘 거니? 어떻게 할 거야? 뭐 바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좀 저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갑자기
그 좀 쉬어가자는 의미로 그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밸런스 게임. 자, 뿅. 첫 번째. 토마토를 먹을 것인가? 토마토를 먹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뭘 먹을 겁니까? 정말 고민되죠? 쌤 같으면 토마토를 먹을 것 같아. 그래도 토마토니까, 맛이 이상한 토마토니까 토마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토마토 맛이라 한들 토는 먹기 싫은 이런 생각이네요.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자, 애인과 흰밥만 먹기. 두 번째, 나만 뷔페에서 배 터지게 먹기.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겁니까? 쌤은 어렵네요. 쌤은 나만 뷔페에서 배 터지게 먹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애인도 행복하다.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만 배 터지게 뷔페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100억 받고 50살까지 살기. 그냥 100살까지 살기. 이건 정말 어렵네요. 근데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모르겠어. 이거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100억 받고 윤택하게 50살까지 살기? 너무 슬프지 않니? 내 손자,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자라는 것도 못 보고 쌤은 그냥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자, 마지막. 자, 5천짜리 물건 살 때 자, 5만 원 쓰고 거스름 돈 안 받기. 5만 원권 쓰고 거스름 돈 안 받기. 1,000원짜리 5개 내기.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겁니까? 이거는 밸런스 게임이 아니지 사실. 당연히 1,000원짜리 5개를 낼 것 같아요. 1,000원짜리 5개를 낼 것 같고 이거는 완전 노이득이잖아. 나머지 4만 5천 원 어디가 쓸 거야?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1,000원짜리 5개를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포도당을 분해할 때도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야. 왜냐하면 포도당에는 686kcal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당 그 칼로리가 있단 말이지. 얘를 한 번에 팍 써버리면 다 열 에너지로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실된 게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는 조금 저축을 한다는 거지. 마치 5천짜리 물건 살 때 1,000원짜리 5개를 내는 것처럼 다시 5천짜리 물건 살 때 5만 원권 쓴다 라는 것은 포도당을 바로 써가지고 바로 탕진해버린다, 저장을 못한다는 말이고 5천짜리 물건 살 때 1,000원짜리 5개를 이렇게 산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 포도당이 분해될 때도 이 어마어마한 이 칼로리를 어디에 잠시 저장을 한다라는 것이지. 오케이? 그게 바로 그 물질이 바로 ATP입니다. ATP라고 하는 물질 40%가 ATP라는 물질에 저장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열 에너지로 60%가 소실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 올려놨으니까 너무 멍 때리지 말고 다 필기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좀 집중해야 될 게 생겼어. 이 세포흡 결과, 이 고에너지 저에너지 분해한 결과 만들어진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물질에 저장을 하는데 이 ATP라고 하는 물질은 도대체 뭐길래 여기에 저장되냐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학습지로 돌아가서 세포흡에 대해서 한번 쭉 훑고 ATP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집중하시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 20분 동안 사탕 목걸이 이야기, 뻥튀기 이야기 했던 거예요. 물질이 대사해서 에너지가 출입한다라는 건데 우리 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세포호흡에서 이렇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온다라는 사실, 물질이 대사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반응 한개에 참여하고 이 포도당은 고에너지다 라는 사실 아까 이야기했고 그 결과 6몰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얘는 저에너지 상태이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산화탄소고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사이에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 바로 ATP라는 겁니다. ATP는 일단 에너지 저장이라고 적어둡시다. 자, ATP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리보스라고 하는 당에다가 아데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여기까지 잘라서 보면 뉴클레오타이드 맞습니다. AMP 뉴클레오타이드고
여기에서 인산이 하나, 둘 붙었네요. 그래서 ATP, 아데노신이 3개 인산이 붙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ATP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산의 사이에 이 결합이 굉장히 큰 에너지, 고에너지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TP는 에너지 저장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분자다라는 거고, 그 장소는 세포 속에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수없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반응이 다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겠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시 적어봅시다. 포도당은 이 반응에서 고에너지야. 얘가 산소와 반응을 한다. 즉 산화한다는 것이죠. 산화하는데 산화 결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는 고에너지가 아니라 저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물과 잉여 에너지가 생성된단 말이야. 이 잉여 에너지는 얼만큼 생성될까요? 맞습니다. 포도당의 고에너지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저에너지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되게 되겠죠. 이 잉여 에너지는 포도당과 CO2 에너지 물질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생성될 겁니다. 그럼 이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쓰면 될까? 모두 그냥 열 에너지로 탕진해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일부는 열 에너지로 소실되게 돼요. 열 에너지가 되고 일부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열 에너지는 바로 소실이 되고 화학 에너지는 저장하기 위해서 화학 에너지 속에 저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은 이 에너지 물질 대사 결과 생겨난 이 에너지 차이에 따른 에너지를 열로 소실할 때도 있고 화학 에너지로 저장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 화학 에너지로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두 개의 분자예요. 자, 이 두 개 분자 잘 살펴볼까? 자, 왼쪽은 ADP, 오른쪽은 AT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 ADP는 별로 그냥 대충 보면 똑같은데 라고 하는데 ADP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ADP이다. 얘가 바로 ADP다. 굳이 말을 따지자면 아데노신이 인산과 두 개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 해서 ADP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번째 인산은 아직 붙은 상태가 아니야. 이 붙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인산 결합이 굉장히 고에너지 결합인 거예요. 오케이? 아데노신에서 두 개의 인산이 붙어 있는 것 바로 ATP고 옆에 ATP는 이 전체가 ATP예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적혀 있어? 이 인산끼리의 결합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산끼리의 결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인산 결합 수만큼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바로 ATP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를 할 게 바로 뭐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의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고에너지 인산 결합의 수 ATP는 2개가 되겠죠. ADP는 1개가 됩니다. 이 고인산 인산 결합은 한 몰당 7.3kcal를 낸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에너지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물질 대사 측면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DP와 ATP를 비교를 해봤을 때 고에너지는 바로 어디니? 맞습니다. 인산결합을 하나 더 가진 ATP가 고에너지이고 인산결합을 하나밖에 가지지 않은 ADP가 저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ADP가 ATP가 될 때 이렇게 이동할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는 들어갈까 아니면 빠져나갈까? 맞아요. 에너지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 한 몰당 7.3kcal라고 하는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어디다? 맞아요. 이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이 잉여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 얘가 바로 여기에 쏙 들어가 가지고 이 ATP라고 하는 분자 속에 인산 결합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7.3kcal라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포도당은 686kcal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그 이야기란 말이야. 자, 우리는 한 50kcal의 에너지가 필요해라고 생각했을 때 포도당 한 분자 686kcal를 한 번에 써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이 잉여는 이 남는 600kcal를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열로 소실되게 될 텐데 걔는 굉장히 노이득이죠. 그래서 우리는 ATP라고 하는 7.3kcal를 가진 분자를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50kcal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TP가 적절하게 분해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ATP로 에너지를 저장할 때 큰 장점이 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오늘 계속 물질 대사 이야기했어. 이 물질이 변화함으로써 물질의 에너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변화함으로써 에너지가 빠져나왔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물질 대사고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얘는 포도당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에너지 수준 차이가 바로 잉여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중에 60%는 열 에너지로 소실되게 되는 것이고 이 중 40%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 그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게 바로 ADP라고 하는 분자인데 자, ATP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인산결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P에서 ATP로 그 물질이 합성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바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를 분해한 결과 에너지가 여기다가 잠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저장해서 뭐예요? 라고 물어볼 텐데 저장해서 끝이 아니라 얘는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얘를 분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얘를 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에너지가 뿅 하고 튀어나오겠죠. 여기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물질 합성을 하는 것이고 등등등등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뿅 하고 분해함으로써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물질 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야. 물질이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해하고 이 세포호흡을 이해한다는 거 이게 바로 물질 대사 처음이자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번 2단원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야 수업 끝났다 놀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